226페이지 부동산 정보 관리 및 보칙인데, 이번에 고유식별 정보 처리 이거는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고유식별 정보는 법령에 규정 없이는 수집, 가공, 처리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을 뿐이에요. 개인정보라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가 아니라 이게 고유식별 정보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세 가지죠.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네 가지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이걸 고유식별 정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법령에 근거 없이는 수집, 가공, 처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226페이지에 적어놨고요. 시험에는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게 227페이지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걸 읽어보고 지금 앞에 법령할 때 비교를 한번 했었죠? 그럼 비교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고 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 기억해 보면 실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 그 다음에 니은해 보니까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인데, 기억해 보니까 신고 간청이 적발하기 전에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 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는 보면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그라미 3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 기억해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니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디귿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포상금 지급액을 보니까 거짓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이고요.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허가 위반은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포상금 지급 절차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 미음에 보면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방법에 보면은 2명 이상이 그 허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균등하게 배분, 균분. 니은에 보면 디귿에 보니까 그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디귿에 보면 229페이지.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2명 이상이 각각 한 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신고 또는 허가 간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포상금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포상금을 비교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포상금 제도가 세 가지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앞에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도되어 등록증, 자격증을 부정한, 처음에 무등록, 아예 무등록,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세 번째, 양도되어 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법에도 지금 조금 전에 읽어봤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세 가지가 뭐가 있었느냐면, 거짓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처벌 규정은 이 무등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되어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의 5% 과태료입니다.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의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토지 취득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에 있습니다. 이게 19번, 20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잖아요. 오늘 했죠. 불법 전매하다 적발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포상금을 받으려면은 이 무등록의 경우에는 무등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이 공인중개사법은 전부 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사유가. 근데 부정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돼야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역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행명령이 있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불법 전매의 경우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포상금 액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입니다. 보상금이. 근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과태료 금액의 20%가 보상금이고, 한도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좀 전에 읽어봤을 때 한도액이 1천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50만 원이고, 주택법에서는 보상금 1천만 원이다. 지금 조금 전에 이거 2번을 읽어본 거예요, 책에서. 그 다음에 보상금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100분 50을 지원할 수 있다. 근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보상금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주택법에서는 국고로 지급을 합니다. 보상금 국고로 지급을 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금 전에 책에서 읽어봤던 내용이죠. 2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이 신고하는 경우 2건 이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경우 2인 이상은 균분,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한다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2인 이상이 공동신고,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각각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2인 이상이 각각 했다는 것은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 명이 와가지고 각각 했으니까 그럼 2건 이상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 2인 이상이 각각 하면 최초로 한 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될 겁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합해서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될 것이다. 자, 그러면 벌칙, 이거 앞에서 벌칙은 다 이야기했는데 231페이지 양가로 4번 가중 또는 감경인데, 원래 가태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와 231페이지 양가로 4번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태료 부과하는 거, 이 두 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맨 마지막에 5분의 1, 2분의 1에 보면 이걸 다 적어놨죠? 5분의 1은 두 개라고요. 56번에 암기 프린트 맨 마지막 별표에 5분의 1 찾았어요? 5분의 1이 두 개라고. 여기에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태료 부과하는 거, 이 두 개만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232페이지 자진신고 서류 등인데, 서류 면제 기준만 보면 되겠네요. 233페이지 233에 보니까 양가로 4번 이거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가태료 면제인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밑줄 치십시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해주고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A번에 자진신고 위반 행위가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 예, 그래서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습니다. 47번에 우리 교과서는 23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4 7번까지 있네요. 1, 2, 3, 4, 5, 7번까지가 있는데 1번은 자진신고해도 우리 책의 양가로 3번에 1번 요거는 즉 6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자진신고해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밑에 주의해가지고 적어놨죠. 법률에서는 자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문의하니까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는 것, 우리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 세 가지를 적어놨잖아요. 결론은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자진신고해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하고 또 뭐가 있어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에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는다.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 그 2번부터 232페이지 7번까지 여기에 해당되어야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B번 신고관청이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이 자진신고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리니언시 제도. 이 리니언시 제도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하면 스스로 고백을 하면 최고 먼저 한 사람만 면제해 준다고요. 그 이유는 서로 상호 불신을 조장하게 해서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 신고를 하려면 매수인 매도인 서로 합의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인은 다운계약서 적는 게 싫은데 폭로하고 싶은데 폭로하면 우리 뇌물도 뇌물 준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뇌물 줬다고 폭로 못하죠. 받은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뇌물 준 사람도 처벌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진신고하고 싶어도 옛날에는 자진신고하면 둘 다 처벌받아요. 다운계약서 적었다고 하면. 그래서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둘 다 처벌받기 때문에 둘 다 비밀을 지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먼저 한 사람 한 명에게는 아예 면제해 줌으로써 서로 불신을 조장해가 제가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먼저 해버리니까 먼저 한 사람은 아예 면제되니까 이런 식으로 불신을 조장해서 먼저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요. 그래서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으면 둘 다 합의가 됐으니까 거짓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다운계약서를 적는 거. 먼저 한 최초의 자일 것 한 명만 면제해 준다고 다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만. 그 다음에 10번에 위반 사실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신고관청이 허위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이런 것들이 면제되는 건데 동그라미 1번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고 동그라미 2번은 조사가 시작된 후. 요것만 차이가 나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자진신고하면 50% 깎아준다고요. 동그라미 3번 과태료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기억해 보니까 국세청 등에서 신고관청에 탈세했다고 통보된 경우 미연에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자진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공무원이 발견한 공무원이 직접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발견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도 포상금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위반행위 한자가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이거는 포상금이네. 포상금은 자기가 위반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안 줍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어떻게 적냐면 예를 들면 실거래가가 제가 다운계약서를 적어봤는데 현업에 있을 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20억짜리를 공동중개하는데 상대방 매도인이 3천만 원만 다운계약서 자기도 그렇게 샀다고 살 때 해달라 하더라고. 3천만 원. 진짜 해주기 싫은데 저 혼자 또 안 한다고 하면 공동중개, 이게 제가 공부 잘하는 분들이 현업하기 힘들다고 했죠. 저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이미 공소시효 지났어. 제가 지금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고발해도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공소시효 안 지났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실거래가가 5억인데 만약에 다운계약서를 적어가지고 신고는 4억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냐면은 그럼 계약서에 5억이라고 적어요? 4억이라고 적어요? 지금 원래는 5억인데 신고 들어가는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4억으로 할 거라고요. 그럼 통장 입금 얼마 시켰냐고. 실제로는 5억에 거래하고 신고는 4억에 할 건데 통장에 얼마 입금시켜야 되냐고. 5억, 4억 중에서 5억 입금시키면 통장 입금표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 안 하면 좀 전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제출하면 신고는 4억으로 들어갔는데 통장 입금은 5억 됐으면 너 거짓 신고했지 입증되는 거잖아요.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이 5% 과태료 또 부과한다고 했죠. 5%면 얼마예요? 5, 25, 2,500만 원 과태료 내야 되죠.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5억에 거래해도 신고는 4억으로 들어갈 거면 계약서에도 4억 적고 통장에 입금도 4억만 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난 4억이라고 줬으니 4억만 주고 1억은 못 주겠다. 이렇게 또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변심해가지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계약서에 4억만 줬고 통장도 4억만 입금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현업에서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금 보관증을 써줘요. 현금 보관증. 현금 보관증을 누가 써주냐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당신 현금 1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잔금 치른 날 뭐 몇 년 몇 월 몇 시에 돌려줄 것을 확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금 보관증을 쓴다고요. 그래가지고 잔금날 매도인이 현금 보관증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거 매수인이 받아가지고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돈은 이제 현금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고 이렇게 해요. 현실은. 그러면 만약에 자진신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현금 보관증 이런 거 사진 찍고 휴대폰 가지고 사진 찍어 놓고 칼라 복사해 놓고 또 그 원탁에서 주로 하거든요. 중개사무소 원탁에서 계약할 때는 거의 원탁에서 많이 해요. 원탁에서 할 때 휴대폰 녹음 기능 틀어놓고 녹음 다 해놔야 되겠죠. 왜냐면 나중에 자진신고 하려면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아무런 증거 없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해 놓고 자진신고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신고 안 하더라도 일단 정치인들 보니까 녹취 파일이 있다 이런 걸 다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은 교육공개사에서는 휴대폰은 무조건 녹음 기능이 되도록 해놔야 돼요. 어플 있죠. 자동 녹음되게 통화하면 그 업무용 휴대폰 하나 만들어야 돼.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도 만드는 게 좋아요. 그 업무용 휴대폰은 출근해서 거기만 쓰고 집에 올 때는 그냥 아예 안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면 업무용에는 모든 남자들 전화 다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나 전화 오면 농담해도 거의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안 하고 그러면은 계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러면 아무하고라도 전부 다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냥 사무소만 쓰는 게 좋아요. 저도 그게 힘들더라고. 인간관계를 가지는 게 사람들 사이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게. 자, 어쨌든 자진신고는 리니언시 제도인데 먼저 고해성사를 한 사람에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해주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50% 깎아주는데 한 명만 해준다고. 한 명. 둘이 거짓 신고를 2명이 한 거잖아요. 2명 짜고. 근데 그 중에서 먼저 한 사람 한 명만 해준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정부 공사에 담합해가지고 여러 건설사가 담합해가지고 과징금 최고 많은 삼성물산이 자기가 먼저 자진신고 해버려가지고 한 푼도 안 내고 나머지 후발 건설사들 전부 다 과징금 몇 억씩 냈다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런 폐단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사자 간에 은밀하게 거래된 거 이걸 적발하기가 어렵잖아요. 다운계약서 적은 걸.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상호 불신을 조장해서 탈부엠버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28회 때 출제됐다고요. 오늘 프린트 내드렸잖아요. 문제 마지막 20번 문제 OX 문제 20번에 있죠. 오늘 내드린 게 12번부터 20번까지가 전부 28회 기출문제입니다. 12번부터 20번까지가 28회 기출문제라고요. 오늘 20번 문제 있죠? 자진신고 있어요? 없어요? 있냐고 없냐고요? 꼭 쉬는 시간에 다 풀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자진신고 이거는 시험에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자, 234, 35 이거는 전부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제가 가태료 구체적 기준 했었죠. 뭐 300, 400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구체적 기준까지 다 알기는 어려워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태료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 외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면적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게 법령에서 28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문제 출제됐어요. 33문제가 나왔다고요. 이제 남은 부분이 한 7문제 정도인데 남은 게 뭐가 나왔냐면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이게 출제됐어요. 지금 오늘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표로 2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는데
한번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오세요. 한번 진도가 다음 주에. 다른 학원들은 이게 우리도 다음 주에 참 설 명절이 있구나.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어 보세요. 오늘 진도 나갈지 안 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40페이지 그럼 실무입니다. 이제 실무는 앞에는 특히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실무는 8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지금 240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출제가 많이 됐다고 돼 있어요? 안 됐다고 돼 있어요? 240페이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한 문제도 없어요. 29번 시험 봐가지고. 그래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없는데 자꾸 시간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앞에 있는 거는. 그래서 바로 그 확인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설명으로 255페이지 거의 안 나오니까 앞에 부분은 255페이지 확인 설명,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가 높다고 돼 있죠. 255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우리 교과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출제됐던 거는 이게 출제 횟수까지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결국 계속 과거에 출제됐던 곳에서 또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 255페이지. 이게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 공부하는 거잖아요.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인 설명은 매도인, 임대인한테 들은 대로 전달하는 게 확인 설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7페이지 3번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셋 중에 하나만 하면 족하다, 충분하다, 이건 X입니다. 가급적이면 3개 다 병행해서 확인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X라고. 공부에 나타나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또 시험에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관계만 조사하면 충분하다. X죠? 권리관계에 나타나지 않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모든 방법을 다 하면 할수록 좋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할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 중에서 옛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가정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오라고 해야 돼요.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제2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9가지가 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우리 앞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앞에 프린트를 보시면 6번에 나와 있죠. 6번. 앞에서도 했습니다. 프린트 6번에, 암기 프린트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지금 258페이지. (258페이지)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 먼저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이 부동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의 식으로 지번 단위지역, 지번 설정 단위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였다. X로 출제됐어요. 명동까지만 설명하면 안 되고 명동 몇 번지입니다. 번지까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지번까지 확인해야 된다. 공동주택이라면 동호수까지 확인해야 되고, 이건 소재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지목은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기재되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가 표시되죠. 그래서 지금 실무는 제가 강의하려고 하면 저 혼자 전 과목 다 강의해야 되고요. 안 하려고 하면 하나도 할 게 없어요. 다른 과목에서 다 배우는 거라고 대부분. 지금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도에는 이렇게 부호, 약호로 표시가 되는데 28개 지목 중에서 이렇게 천원, 차장 이 4개만 일음절, 두문자, 첫 대가리가 아닌 이음절, 차문자로 가죠. 차문자. 두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한다고요. 차문자. 그래서 천은 하천이고 원은 뭐예요? 유원지.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중개실무에 지목이 유라고 돼 있어서 유원지라고 설명했다. 유는 유지고 원이 유원지죠. 차는 뭐예요? 주차장. 그래서 지목이 주라고 돼 있어서 주차장이라고 설명했다 하면 X입니다. 주는 주유소용지. 장이 공장용지입니다. 공이라고 돼 있어서 공장용지라고 설명했다. X. 공원이죠. 천원, 차장. 지적법에서 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 했어야지. 예, 지금 실무는 전 과목에서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심려치 않아도 돼요. 다른 과목에서 다 배우니까. 면적입니다. 면적은 미터법을 써야 되고 역시 대장이 우선합니다. 양가로 2번에 보면 환지예정지 면적인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증명을 통해서 면적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면적의 단위. 이게 옛날에 10년 전에는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최근에는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제곱미터입니다. 지금은 미터법을 써야 되고 척관법을 쓰면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이 있는 대로 쓰면 돼요. 아파트 분양한 데 가보니까 59제곱미터 이렇게 적어놓고 9, 25, 땡땡 이런 게 형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 평이라고 상업용 목적으로 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곱미터 이렇게 많이 적어놨죠. 평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축 연도인데요. 시험에는 다음 중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한 번씩 보기에 나온 게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방향, 노후 정도, 건축 설비, 요거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 이게 경계다. 그래서 나무 땅에다가
이렇게 담장을 쌓아두었다고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의 경계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를 보면은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263 양가로 이번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나타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난다. 여기에 표제부에 있는 표시사항하고 대장에 있는 표시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동순별접 등기법에서 이런 말 들어봤죠? 동순별접, 즉 동구에서는 순위번호가 우선하고 별구에서는 접수번호가 우선한다. 동이 뭐에 같을 동자, 같은 갑구면은 순위번호, 하나는 갑구, 하나는 을구, 구가 다르고 별구면 접수번호가 우선한다. 권리 순서 정할 때 동순별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게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를 확인하려면 갑구를 봐야 된다, 을구를 봐야 된다. 뭘 봐야 돼요? 해당구 상란을 다 봐야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해당구 상란을 모두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3 진정한 소유자 확인입니다. 진정한 소유자 확인. 진정한 소유자 확인은 신분증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 등기필정이라고도 부르죠. 지금 등기법에서는 등기필정보. 근데 현업에서 지금 개업공개사들이 이 두 개만 확인하고 있다고요. 등기필정보는 나중에 잔금 치를 때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파주에서 그런 일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파주에서 이게 수해 침수가 돼가지고 수용이 됐어요. 수용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수용 보상금을 받으면 그건 국가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걸 기회로 또 팔아먹어 버렸다고요? 근데 개업공개사가 그걸 등기필 정보를 확인 안 해가지고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신분증 확인도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서 주민등록 위조 기계가 200대 들어와 있어요. 하루에도 지금 수십 장 위조해요. 인터넷에 지금 주민등록증 위조 치보면 30만 원만 주면 정교하게 위조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위조해줘요? 그냥 예를 들어 등기사항 증명서에 박용덕 이렇게 돼 있으면 신분증에다가 이 사람 이름으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사진만 제 사진 갖다 붙이면 되죠. 위조된 거. 그러면은 지금 중개업소에는 발견 못해요. 이 두 개만 보니까. 반드시 신분증 진위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은 어디다가 확인해요? 주민등록증은 전화해보면 돼. 1382에 전화를 해보거나 정부24 인터넷에 정부24라고 치면 사이트 나와요. 옛날 민원24에 들어가서 확인해도 되고 운전면허증은 인터넷에 이운전면허라고 치보면 나올 거예요. 이운전면허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에 가면 이운전면허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에 이운전면허 지금 치보셔도 될 거예요. 아니면 전화 1382
해보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꼭 확인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남은 물건을 팔아먹으면 개업공개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264페이지 양가로 2번 처분 능력 확인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